안녕하세요. 빌딩 진영쌤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건물 투자가 처음이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초보 탈출 프로젝트입니다. 건물 투자를 하시고 싶어서 저희 중개법인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못 잡으신 채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건물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시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이 투자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이 계획만 잘 세우셔도 초보 단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물은 매입하시려는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수익형 건물과 시세차익형 건물, 사옥형 건물입니다. 수익형 건물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하게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시세차익형 건물은 건물 매입 후 재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시세차익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하게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과 시세차익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건물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건물은 매월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시거나 수익률 위주로 보시는 분들께 적합하고, 시세차익형 건물은 수익률은 낮지만 시세차익을 통해 그 자금을 굴려 여러 번 투자하실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사업용 건물은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건물 투자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플랜을 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물을 매입 후 어떻게 하려는가? 이 부분은 건물 매입의 목적에 따른 계획을 세웠다면 다음은 매입 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해 주셔야 합니다. 매입 후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건축 행위를 진행할지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시세 차익에 목적을 두신다면 건축 행위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고, 수익형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세팅되어 있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지막은 무슨 건물을 매입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건물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건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바로 주택 포함 여부입니다. 주택 포함 여부에 따라 주택, 상가주택, 옳근생 건물로 나뉘어지는데요. 옳근생 건물이라 함은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올 근린 생활시설 건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옳근생 건물이 대출 규제가 없고 그 규제로 인해 주택으로 투자하시던 수요가 건물 수요로 몰렸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통한 건물 밸류업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 차익을 보시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가주택이나 주택을 매입하신 후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건축 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익형 건물을 매입하시고자 한다면 임차가 잘 맞춰져 있는 깔끔한 올 근생 건물을 취득하셔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알아보시기만 하고 매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부분 투자 방향성에 대한 계획을 짜지 않고 건물을 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계획을 짜고 건물을 알아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건물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계획을 짜셨다면 다음 단계는 정확한 실투자금 파악과 더불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실투자금이란 대출 금액을 등을 제외한 실제 투자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중개법인에 문의를 주실 때에는 꼭 실투자금을 말씀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투자금을 알아야 매물별 대출 가능 금액을 판단해서 자금 상황에 맞게 맞는 매물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대출인데요. 건물마다 무조건 매매 금액 대비 80% 대출이 되는 줄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은 매매가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출되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개인, 법인, 매수에 따라서 대출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서도 대출 실행액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개인 매수, 법인 매수에 따른 차이점을 잠깐 부연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매수, 법인 매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 실행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즉 RTI 규제가 적용되는 점입니다. 대출 이자 대비 임대 수익이 1.5배 이상 돼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R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TI 적용 여부에 따라서 대출 실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서 매입의 주체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담보로는 공동담보와 신용담보가 있습니다. 유효담보가액 이상으로 대출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 시에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상황 반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신용담보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하지만 공동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상환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참고하셔서 추가 담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투자 계획을 세우신 후에는 정확하게 건물에 투자하실 수 있는 실투자금을 확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도움을 구하실 때는 꼭 정확한 실투자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 본인의 자금 상황에 알맞는 매물을 소개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은 지역 선정입니다. 지역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의 건물 매매를 통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핵심은 입지입니다. 건물 투자는 건물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땅을 보고 투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얼마든지 변모시킬 수 있지만 땅은 그렇지가 않죠. 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셔야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 선정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저는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매물을 꼭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수요층이 많아서 황금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물을 투자할 때 총 사업 비용에서 실제 투자연금과 재매각 시의 목표 금액을 잡고 그 목표 금액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황금성이 좋은 매물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역 선정 같은 경우에는 중개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맞춰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건물 투자 역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계획을 세우고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만 확실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중개법인과 함께 채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KS 부동산 중개법인은 여러분들을 건물주로 만들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